자, 복잡성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게 자생적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스템론은 의도된 질서를 강조하는 개념이에요. 누구의 의도? 경영자의 의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초기에는 무질서한 것이 결국에는 질서로 찾아가는데 저절로 일어나면 이거를 복잡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엔트로피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고압에서 저압으로, 고밀도에서 저밀도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 하얀 화살표가 저절로 일어나면 이거를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가 질서고 여기가 무질서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질서해진다. 이걸 기본 가정했잖아요. 여긴 반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왜 초기에 무질서한 거,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각 개체의 최선의 판단 아니면 최선의 뭐 생각 또는 뭐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이런 것들은 결국 무질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질서로 오게 되는 것을 복잡성이로운 자생질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주가가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팀 있는 자의 의도, 주장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각 개체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거든. 절대 이렇게 해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각 개체의 최선의 판단은 복잡하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무질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질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잡성 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복잡성 이론. 그래서 이 복잡성 이론은 자율적 동요 창조, 그 다음에 자기 초월, 초협력성, 그 다음에 목적 지향성. 자, 이렇게 네 가지 용어가 나올 텐데 이 중에 앞에 세 개는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율적 동요 창조는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초월은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협력으로 넘어가요. 초협력이 되려면은 반드시 목적 지향성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면 진보 쪽에서는 기존 질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군부 독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있잖아 군인이면은 군인의 어떤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나와서 정치를 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모두가 맞아 그러면 바꾸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무슨 소리냐 지금이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당신들이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는 특수해. 북한이 있잖아.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혼란스러워서 위험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독재자가 있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질서를 잘 잡아놓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어느 한 의견 전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존 질서가 막 이렇게 막 도전하고 막 아니고 방어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 혼란스러워진다고. 무질서 상태가 돼. 무질서. 기존 질서가 파괴하면서 무질서 상태가 돼. 그래서 막 학생들이 나와서 막 데모도 하고 막 직장인들 넥타이 부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도로가 막 혼잡스럽고 그쵸?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복잡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무질서에서 스톱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만 같다면 초협력이 가능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이라면 그 양쪽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장시키는 게 목표라면은 초협력이 가능해. 그 당시 뭐냐면 직선제라는 걸 갖고 초협력이 됐어요. 목적만 같다면 초협력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고 이 기존 질서가 파괴되는 것과 관련해서 나비 효과라는 용어 하나만 더 소개하면 돼요. 미시 움직임이 거시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을 나비 효과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비 효과 이전 기존 이론은 거시가 미시한테 영향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이자율이 오르면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해 이런 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경제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환율이 오르면, 유가가 오르면, 이자율이 오르면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 기업은 어떻게 행동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인데 나비 효과는 반대로 미시 움직임이 거시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시 움직임이 거시 움직임을 가져온다는 것은 각 개체를 강조하는 이론인 거예요. 여기서는 조직이 중요해. 그러니까 조직 자체 움직일 때는 경영자가 중요해. 여긴 그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움직임이 전체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성 이론에 의하면은 각 개체의 최선의 판단이 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무질서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받아주는 분위기라면, 용인하는 분위기라면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도덕적으로 저 스스로 먼저 이걸 변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대답이 되겠지. 복잡성 이론의 결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개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개체. 전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 자체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이슈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